Нам багажнику регулировать сиденье вместо перед вами. Для естественного вертик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Тратит китой скорость на 300 км. 북위 68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극야 현상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북극 도시 무르만스크. 이 극한의 땅에 26만 명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 3박 4일간 머물 숙소다. 깔끔하고 쾌적해서 안심이다.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락 라면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한다. 이제 일행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할 겸 도시를 둘러본다. 조금은 황량한 느낌이 드는 도시 중심도로다. 추천받은 수제 버거집을 찾았다. 고기 패티가 정말 맛있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맥도날드였던 곳이다. 지금은 부쿠스나 이토치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상징성은 여전하다. 무르만스크역이다. 역시나 세계 최북단 여객철도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곳이다. 어둠 속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특별한 장소를 발견했다. 운동장 전체를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개조한 듯하다. 이곳도 세계 최북단의 스케이트장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스케이트화를 대여해 입장했다. 이렇게 넓은 야외 스케이트장은 태어나 처음이다.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다들 스케이트를 매우 능숙하게 타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신청해둔 투어를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이지만 극야의 하늘은 여전히 깊은 새벽처럼 어둡다. 원래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오로라였지만 아쉽게도 오로라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아 북극해 연안 투어로 대신했다. 풍력 발전기 근처에 잠시 차를 세웠지만 안개가 심해 풍경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래도 다음 장소에 도착할 때쯤엔 날이 맑아져서 다행이었다. 아무도 밟은 적 없는 깨끗한 눈을 밟아본다. 작은 돌탑들이 세워진 모습이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한다. 비로소 북극의 대자연 한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몸을 녹이기 위해 들른 식당 바로 앞에는 북극해가 펼쳐져 있었다. 이토록 추운 땅에서도 이 바다는 얼지 않는다. 북대서양 해류의 따뜻한 난류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러시아라는 나라에 있어서 얼지 않는 바다가 있는 건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버려진 배가 외로이 땅 위에 서 있다. 이 극한의 땅에도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마을이 존재한다. 인구 50명의 테리베르카라는 마을이다. 다음 장소까지는 스노모빌로 이동한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에 얼굴이 어는 것 같다. 카메라를 쥔 손도 얼어붙을 것 같지만 이 멋진 풍경을 놓칠 수 없었다. 언덕을 넘는 가벼운 하이킹 코스도 마련되어 있었다. 꿈 같은 풍경이 계속 펼쳐졌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땐 잠시 말을 잃고 말았다. 내려오는 길에는 눈으로 만들어진 미끄럼틀을 탔다. 가파른 루비색 폭포가 얼어 있었다.
видно, как вода струится. Ага, вон там, видишь? 가이드 형님은 장난기가 많은 분이셨다. 다음 장소는 용의 둥지라는 해변이다. 사람 몸집만한 거대한 돌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름에 걸맞는 해변이다. 자연의 신비에 놀라울 뿐이다. 이 넓은 바다에 작은 어선 한 척이 있었다. 멀리서 고래가 물줄기를 뽑는 것도 봤다. 여기서 고래 투어를 신청한 중국 친구가 영상을 보내줬다. 다시 마을로 돌아간다. 눈길에 빠진 차를 기꺼이 도와주는 친절한 가이드. 이것이 북극 인심인가 보다. 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에도 들렀다. 좌초된 배들에 마치 숨겨진 보물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차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없는 허스키를 만났다. 정말 잘생긴 허스키다. 다음 장소는 술록을 키우는 농가였다. 허스키도 많이 있었다. 식당에서는 우하라는 생선 수프를 주문했다. 맑은 국물이라 비릴 것 같은 비주얼과는 다르게 고소하고 깊은 감칠맛이 나서 맛있었다. 오로라는 보지 못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투어였다. 다시 컴컴한 방에서 깨어났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3일 차이지만 이 컴컴한 아침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얼어붙은 호수를 가로질러 간다. 가는 길에 친구와 내기를 했다. 이겼다. 오늘의 목적지는 알료샤라는 동상이다. 알료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으로부터 무르만스크와 북극권을 방어한 소련군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다. 꺼지지 않는 불꽃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 이제 미끄럼틀은 가는 곳마다 빠질 수 없는 코스가 되었다. 그 투박한 형태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굳센 인내와 거친 고독으로 빚어진 병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6만 인구의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극지에 이런 큰 도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러시아에게 부동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유럽으로 향하는 항구 도시가 있지만 겨울이 되면 얼어버리는 한계가 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 중 얼지 않는 북극 항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무르만스크가 건설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극한의 땅에 도시를 건설한 인간의 의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저 배가 바로 세계 최초의 핵추진 선박 레닌 쇠빙선이다. 무르만스크는 과거만큼 생기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40일의 밤 속에서도 적응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것이 다른 무르만스크였다.